자, 핫이슈 브리핑입니다. 자, 트럼프 따윈 발라주겠다. 달라진 코리아의 힘. 좀 표현이 가격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지금 우리 국민에게 주고 있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아주 정말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지금 아주 그냥 암 유발자. 네, 자, 암 이 유발자.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현재 시간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토의 주재하고 있죠. 의사봉을 치고 처음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기가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프레지던트라고 돼 있는데 프레지던트 오브 프레지던트잖아요. 네. 대통령 중에 대통령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의장직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 대통령이 네. 안보리 토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 대통령 옆에 유엔 사무총장 앉아 있고요. 자, 이제 이 사진이 자랑스러운 사진이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 지금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관세 네, 3,500만. 그다음에 투자해라고 3,500억 뭐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제 뭐 투자해라. 3,500억 불이죠. 불. 3,500억 불 500억 삥을 불. 뜯으려고 돈 내놓으라고. 자, 그 돈은 물론 이제 이름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투자는 넣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못 벌 있죠. 수도 있죠. 네. 자,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이 3,5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은 못 벌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못 번다가 아니라 못 벌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런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도장을 안 찍어준 거죠. 예, 일본이 5,500억 달러 도장을 찍었는데 너네는 왜 안 찍어줘? 공교롭게도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구금되는 사태, 그리고 지금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자, 그게 이제 압박 수단으로 이렇게 굉장히 유치하면서도 졸렬한 그런 압박 수단으로 우리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기술 이전 공장을 지으러 간 그런 우리 기술자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수모를 안긴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군사 분담금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군사 문제는 네네. 네네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안과 그 군사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게 같이 다 엮여 있는데 이런 대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을 지금 내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500억 달러 사인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나라 3,500억 달러 너네들한테 투자하고 나면 우리는 그거 불가능하다.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통화 수합을 하자. 원화 달러 수합을 하자. 외환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약정돼 있던 돈을 우리 원화만큼을 달러로 인정해 달라. 그 수합 체결을 먼저 짓자. 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트럼프로서는 안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아주 얕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기대를 못했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관세 당국에도 상당한 지금 압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제 통상 문제는 이 크게 설사 3,500억 불을 네. 선불로 지금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성립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네. 첫 번째 말씀이 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통화 수합이고요. 네. 왜냐하면 3,500억 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의 80%예요. 네. 우리나라가 너무 크죠. 이게 뭐 국가 안보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약 4천억 불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네, 알려져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럼 80%를 다 투자해버리면 우리나라 보유고가 20%밖에 네. 안 남는 네. 거잖아요. 네. 말이 안 안 되는 되죠.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합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고 네. 네. 그게 설사 됐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 민간이 가면 전부 조지아 사태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투자하는데 자기 기술자들이 가서 공장 시스템 점검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 비자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렇죠. 미국이 그거를 보장 안 해주고 범죄자 취급해서 쇠사슬 묶고
너무 비인 같은 추방해버리는 폭력적이었어요. 이런 네. 행태에 대해서 있을 수 없죠. 그걸 재발 방지하거나 특별하게 사과하거나 문제적 일을 그렇죠. 풀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다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손발 묶이는데 그쵸, 범죄자 그쵸. 신분 처벌받으면서 누가 그걸 투자하겠습니까? 네. 말이 안 하지 되는 말아야죠. 이야기입니다. 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일본 비교를 자꾸 하는데 네. 그러니까 1950년대 우리 지금 미국의 저 전략 안보 라인은 1950년대에 그어진 엣지슨 라인을 한 번도 훼손한 적이 없어요. 네. 그 엣지슨 라인은 네. 인도 차이나 반도 올라가서 대만 그리고 그리고 한국에 다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라인은 일본을 기점으로 오키나와 이쪽으로 네네네네네, 묶여져 있다고요. 묶여져 있죠. 일본을 보호하되 한국은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자기들 표현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판단하겠다. 중국이 뭐 세게 해서 전쟁 날 것 같으면 한국 필요하면 한국 넣어주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빼고 이런 게 미국적 판단에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수준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일본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서 미국하고 관계를 해야 됩니까? 그럴 네. 필요가 제가 없죠. 국무부 초청, 미 국무부 초청 받아서 한번 그 일본과하고 한국과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일본과에 비해서 한국과는 면적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일본과 안에 한국과가 있는 수준입니다. 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네. 학고방에 있는 학고방. 네. 이런 세월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일본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네. 한숨이 나오네. 네. 정말 화가 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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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확하게 이 정확한 대통령께서 네. 이 그 분노나 이런 부분을 네. 우리가 참으면서 냉정하게 그래도 네. 어떤 말을 어제 했냐면 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어르고 김정은을 믿겠냐? 달래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이 점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다. 아, 네.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아까 그 이제 유엔에서 의사봉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그 좀 든든하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번엔 기회 잘 됐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국 내 한국 기업들 철수 및 투자 철회 너무 이걸로 앞서가면 안 되고요. 흑 장군님이 이렇게 이제 과격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속이 타면 이러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음 그런데 똑같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전하고 지금 다릅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그런 미군 철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자주국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20년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미군이 없다 손치더라도 군사력 세계 5위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의 1.45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충분히 북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 주한미군 그냥 갖고 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이거든요. 우리 별 문제 없어. 근데 미국에 필요해 가지고 미국의 그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평택, 우리나라를 그 기지화해서 이제 있는 거, 그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그 분담금 거의 뭐 9배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아예 대놓고 군사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5위라고 아주 콕 찍어가지고. 네.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 이게 아닌데 한국 트럼프가 늘 이프라처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 그 현금 되게 많은데라고 누르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저기는 ATM기. 반도체 잘 팔고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죠. 네, 머니머신. 뭐 못 파는 게 없다. 무기도 잘 팔고 뭐 반도체 팔지, 자동차 팔지, 뭐 옷 팔지, 심지어는 지금 영화도 팔지, 뭐 가수들 문화 팔지. 네. 그러니까 저 동네는 계속 돈을 벌어대는 곳이니까 누르면 돈 나온다. 이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을 굉장히 띄엄띄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제는 트럼프가 밝혔잖아요. 네. 한국은 안보 프리라이드를 하고 있다.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면 안 돼. 돈 내고 해, 돈 내고. 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볼 때는 애초에는 5억 불이라고 그랬죠. 네. 50억 불. 50억 50억 불을 그랬는데 지금은 옷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약 10배, 14조 원 네. 이상 이제 매년 내라. 네. 14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프리라이드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왜 우리가 프리라인 하고 있지? 근데 이 생각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국방력 5위. 그러니까 그 정확한 워딩은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못해?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맞아. 그 유행 가가지고. 네네. 아니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그때 이야기했죠.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상황은 우리는 다르죠. 지금 네. 5위다. 우리 진짜 이제 강력하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얘기를 다 할 하는 수 거니까. 있다라고 아예 그냥 질러버렸는데 군사력 5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는 그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 세계의 그 무기고들이 이렇게 다 한번 수면 위로 틀렸잖아요. 너 어디 있어? 총알 얼마 있어? 포탄 얼마 있어? 다 틀렸을 때 우리나라가 생산해내고 있는 방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 거의 뭐 러시아는 지금 한물 물론 이제 저력은 있겠습니다만 막 생산해내야 되는데 미국하고 거의 견줄 정도 포탄은 미국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점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탁월한 게 뭐냐면 네. 핵우산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첨단 그 전략 무기 중에 전술 무기 말고 전략 무기 중에 딱 비어 있는 부분이 핵우산이거든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미국이 개발하지 마라고 막아놓은 부분을 열어놓으면 우리 기술을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못할 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우산이 필요하다라는 정도 이야기 말고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이번에 그 전쟁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서는 한국이 정말로 그 무기 창고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포탄을 봤거든요. 그 얼마가 나면 수치를 다 쟀잖아요. 이렇게. 북한에서도 뭐 무기를 뭐 러시아에다가 이제 인력을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 한반도의 이 저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쪽이 군사력으로는 계속 빌드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전처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나야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좀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딱 깨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그렇죠. 좀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당당한 모습 좋고 국민들이 응원을 해야 될. 좀 시원해. 예를 들면 국힘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조그만 유사시에는 일본 자유다가 자동 개입이다 이랬다 이야기하는 나라 팔아먹는 이야기 하던 대통령하고 그래 싹 거지 같은 이야기만 하고 그 일본 뭐 조그만 문제 있으면 바로 일본하고 손잡으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약 준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본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석열이 없다는 것. 만약에 이 상황 윤석열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면 어떻게? 아니 지난 4월에 네. 대선 전에 그 한덕수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잖아요. 네. 방위 협상을 어떻게 그냥 하려고 사실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다 터주기로. 만족스럽게.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나 신기해가지고 한덕수를 보고 되게 신기했다잖아요. 다 퍼주려고 다 퍼주려고. 이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도 진짜 엄중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 물론 조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짚고 가야죠. 네. 왜 이 거부 이쪽들은 왜 이렇게 다 갖다 바치려고 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좀 그런 면도 좀 있죠. 이게 편하게 가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편하게 비유 편하게 맞추면 가려고. 그냥 편하게 등에 내 업고 안위가 가야지 중요한 거죠. 든든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태생적으로 일본 자금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했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주라는 말씀들 자주 국방처럼 이 사람들 그 자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 의지해서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보다는 나에 대한 안위가 훨씬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안보를 항상 앞세워서 네트워크 속에 있어야 안보가 튼튼하다. 이제 이 논리가 결국은 나중에 다 그쪽 논리를 좀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 아까 우리가 봐왔던 그 끼리끼리 헤쳐먹는 사람들이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큰 명제 뒤에서 그 뒤에서
계속 그 해먹고 노는 거예요. 힘고 노는 그 거죠. 한덕수가 그 관료 시절에 그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가이고 예, 주로 금융자본이 헤지펀드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막 교란시켜 어지럽게 하는 놓고 거죠. 부당 이익을 막 편취해 가는데 네. 우리 관료들이라는 특히 기재부 관료 출신 사람들이나 저 유명한 그 로펌들에는 그거하고 붙어가지고 혈세 빨아먹는 역할에 천병 역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심해요, 한심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심. 그 모피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위 관료들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결탁하면은 어떻게 그 민주 시민 세력의 정권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드러날 이재명 텐데. 같은 사람은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누려오고 해오고 또 자기 자손 때까지 해먹어야 될 것들을 다 뺏길 것 같거든. 이제 그래서 이토록 발광을 하고 못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득만 중요한 제가 사람들이다. 오늘 몇가지 이야기를 좀 네. 두 가지 했는데 하나만 더 하면 네. 제가 이제 이게 안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첫 방송에 제가 두 번째 방송이었나요? 샐러리맨 출신 네네. 세 명, 국회의원 세 세 명. 명. 팀의 그 박모든 의원이었죠. 제가 이름 네. 기억이 네. 안 나네요.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걸 이제 그래서 샐러리맨 출신이라고 저는 이제 좀 추워준 거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저 대정부 질의하는 걸 봤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불러놓고 네. 협상에 레버리지가 있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레버리지가 뭔가 물어보니까 저 대북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고 삐라하는 게 레버리지라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 정신머리 나간 친구가 지금 내가 보니까 누구죠 이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태영호? 태영호. 네. 태영호하고 똑같은 그 쌍생하다. 그러니까 꼴 보수 그러니까 약간 젊어졌죠. 네. 그런 탈북민 애를 아닌가요? 국회에서 탈북민 아닌가요? 탈북민이에요. 예, 탈북민 태국도 한 사람. 탈북민이고 이 친구도 네네, 그렇죠. 탈북민이죠. 탈북민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순간 무슨 우리가 삐라를 뿌리고 우리가 대북 방송하는 게 박충권. 박충권. 그 탈북민 박충권. 예. 거기가 통일을 위한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가 된다? 이런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수준이 너무 친구가 국힘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니. 한심. 이게 그 수준하고 우리 한심하네. 대통령이 지금 유엔에서 가서 지금 안보 협상 이런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박충권은 저기 국회에서 헛소리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취소. 셀러리맨 출신이 아니라 그냥 네. 북한 출신. 요렇게 정리해서 앞으로 숫자는 셀러리맨 출신은 네. 2명밖에 없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찰청 폐지됐잖아요. 예. 그걸 우리 또- 뭐 네네. 역사의 그 순리대로 길이나만? 이제 네. 가는 날입니다. 오늘 방송 우리 저기 시즌 2 네 번째 방송하는 날에 검찰청 폐지되고 네. 아까 우리 검찰청 폐지는 우리 또 수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참 뿌리 깊은 네.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해결했네요 오늘. 오늘 한 건 했습니다. 한건했어요. 얼마 만입니까 이게 검찰청이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의 잔재가 그대로 묻어있던 그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폐악질들 그리고 검찰 때문에 그 억울하게 지냈던 그 수많은 그 피해자들 서민들 있죠. 피해자들 네. 국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내란 주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지랄 발광까지 하는 그런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검찰청의 폐지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이 앞으로 검찰 공무원이 행안위에 가서 열심히 수사 잘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평론가의 말씀대로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공무원으로서 착실한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뻘짓하지 말고 괜히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참 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